요즘 집에 사전이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영어 사전은 있는데 국어 사전은 없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은 초등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반드시 한 권씩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국어 사전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이하게 국어사전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전광진 교수님이 편저하신 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입니다. LBH 교육출판사에서 2019년 1월 개정 4판이 출판되었고 책 가격은 48,000원, 책의 분량은 1713쪽입니다. 일단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사전학습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3학년 1학기 7단원에 반갑다 국어사전이 나오고 4학년 1학기 7단원은 사전은 내 친구 단원입니다.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국어사전 찾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단어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이 사전 찾는 방법을 잘 모르고 어려워합니다. 집에서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익히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 사전 찾는 것을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전 제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국어 어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두 가지 독서와 국어사전 찾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전은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한다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한 평소 많은 분들이 국어사전을 추천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있어서 시중에서 많이 보는 국어사전들 보리 국어사전, 연세 초등 국어사전, 그리고 속뜻풀이 초등 국어사전 등을 제가 추천해 드렸었고 실제 대형 서점에 가서 비교해 보신 후 선택하시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속뜻풀이 초등 국어사전을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징 7가지입니다. 첫째, 국어사전 기능입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 초등 전 과목 주요 어휘 3만 단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한영사전 기능입니다. 일반 사전에는 없는 각 어휘의 영어 뜻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한한사전 기능입니다. 우리말에 해당하는 한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비슷한 듯 다른 말 사전 기능입니다. 바르다와 옳다, 처음과 시작 등 비슷한 듯 다른 말의 의미를 예와 함께 풀어놓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자 자전 기능입니다. 각 한자의 뜻, 획수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속담사전 기능입니다. 속담의 의미와 예시가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일곱째, 사자성어 및 고사성어 사전 기능입니다. 사자성어나 고사성어의 한자와 그 의미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의 차례를 보면 먼저 추천사를 전 교육부 장관이신 이돈희 교수님이 썼고 머릿말, 증거판에 붙이는 글, 일러두기, 본문, 부록,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본문이 사전의 실제 내용으로 1508쪽을 차지합니다. 이 사전은 특이하게 부록도 다양하고 유익한데 속담 및 관용어, 고빈도 단음절어 한자풀이, 고빈도 한자어, 비슷한 듯 다른 말, 고품격 사자성어, 국어사전 활용교육 Q&A, 만화 고사성어, 빨리 찾고 많이 하는 방법, 꽃잎달기 놀이 학습 등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전의 제목은 좀 특이하게 속뜻풀이 초등 국어사전입니다. 그 이유가 머릿말에 나옵니다. 초등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자어만을 수록한 어린이 속뜻 사전을 편찬하여 2008년 2월 22일 세상에 선을 보였다. 이 사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자어 전문 사전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한자어에 쓰인 낱글자, 형태소에 담긴 의미 정보, 속뜻을 힌트로 삼아 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속뜻사전 LBH, Learning by Hint를 교육 현장에 응용하기에 안성맞춤의 것이었다. 이 사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기존 국어사전들과는 다르게 활용폭이 넓다는 점입니다. 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고 한자어 공부에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만 쓰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은 어휘학습을 위한 것입니다. 각종 교과서에 쓰인 핵심 어휘는 거의 대부분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한자어를 모두 다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사전에서는 한자어에 쓰인 한자의 속뜻을 제시하고 사자성어의 뜻도 풀이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어휘력 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일러두기의 내용 일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속뜻 학습이란 어휘 습득에 있어서 어떤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왜 그런 뜻이 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속을 파헤쳐보는 학습을 말한다. 속뜻이란 1차적으로 한 낱말의 형태소적 의미를 말한다. 이를테면 열심이란 단어에 있어서 열은 더울 열, 심은 마음심임을 아는 것을 말하며 2차적으로 형태소적 의미를 조합한 의미, 즉 뜨거운 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인데 우리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의 뜻을 바탕으로 그 어휘의 속뜻을 함께 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속뜻 학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조금 더 깊이 있고 오랫동안 어휘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전에 수록된 어휘의 총수는 28,915개이다. 그 가운데 고유어 9,045개, 31%, 한자어는 18,698개, 65%, 외래어는 1,172개, 4%이다. 이는 1차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어사전 찾기 수업과 전과목 한자어 속뜻 학습에 부응하기 위한 어휘를 총망라한 것이다. 그러면 사전에서 실제 단어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아프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플 통, painful, ache 이렇게 한자어와 영어 뜻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몸에 이상이 생겨 통증이 있거나 괴롭다. 예, 배가 아프다. 마음이 괴롭고 쓰리다. 예, 가슴 아픈 기억. 그리고 비슷한 듯 다른 말이라고 해서 아프다와 앓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3주 동안 심하게 아팠다. 같은 표현, 나는 3주 동안 심하게 앓았다. 맞는 표현, 나는 아파서 학교에 못 갔다. 틀린 표현, 나는 알아서 학교에 못 갔다. 맞는 표현, 감기를 앓다. 틀린 표현, 감기를 아프다. 그러면 이번에는 앓다를 찾아보겠습니다. 앓다, be taken ill, be sick 이렇게 영어 뜻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병에 걸리어 고통을 당하다. 예, 그는 감기로 2주 동안 심하게 앓았다. 관용 표현 앓는 소리. 비슷한 듯 다른 말 아프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 3만 단어의 뜻이 영어와 한자어가 함께 나오고 비슷한 듯 다른 말도 소개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단순하게 그 뜻만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부분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잠시 언급했듯 부록의 내용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이 사전만 가지고도 재미있는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성균관대 정광진 교수님이 편저한 속뜻풀이 초등 국어사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은 반드시 국어사전 한 권씩은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사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 사전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바로 국어사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와 한자 등 폭넓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대형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사전들을 비교해 보신 후에 한 권씩은 꼭 구입해서 아이들의 책상 위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독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